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항체.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야. 얘는 자, 봐. 백혈구. 림프구가 있어, 림프구. 전 시간에 우리가 림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림프구는 이제 이름이 되는 거야. 됐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림프에 대한 얘기는 전 시간에 잠깐 했던 거야. 림프구. 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구 무슨 뜻이야? 덩어리. 됐니? 혈액에 있는 덩어리 등 이걸 구라 그래. 그래서 우리 배웠지? 백혈구, 적혈구. 아, 덩어리들. 그래서 림프에 있는 덩어리. 됐어요? 자, 그래서 외워야 돼. 이 림프구는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만 있다고? T 림프구, B 림프구. 자, 암기사항입니다. 어디서 만들어져? 골수 생성이야. 무조건 림프구는 어디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B 림프구든 T 림프구든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골수에서 만들어져. 다만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고 성숙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언제?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성숙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리 씨앗은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그때 가서 뭐야? 성숙되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골수. 만들어진 건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골수. 근데 비림프구는 성숙되는 거야? 어디서? 뼈에서. 근데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거야. 가슴샘. 이 가슴샘이 림프에 있는 거야, 림프. 알겠니? 얘가 림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림프구야.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거야. 그리고 T 림프구는 이따가 하겠지만 보조 T 림프구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는데 거의 같은 놈이야. 근데 같은 놈인데 뭐가 달라? 역할이 조금 달라.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보조 T 림프구냐 세포 독성 T 림프구냐로 구별하는 거야. 같은 새끼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선생님이잖아. 학원에 오면 선생인데 선생님 서울 집에 가면 어머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내가 학원에 오면 그렇지. 이 학원에서 내가 원장이네. 그래. 근데 선생님 서울의 학원에 가면 어때야 돼? 거기서 선생이야 내가. 그 같은 난데 내가 여기 오면 원장 그러는데 내가 저 학원에 가면 뭐 되는 거야? 선생 되는. 나는 난데 뭐가 다른 거야? 역할이 다른 거지. 여기서 내가 원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학원 가서 뭐의 역할을 하면 되겠어? 선생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보조 T 림프구하고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같은 거야. 이거 암기돼 있어야 돼.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니까. 자,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면역이 시작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그냥 들어. 요 그림은 앞으로 100만 번 보게 될 거야. 근데 이제 한 2번만 설명해 주면 다 이해돼. 자, 시작합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한 거야. 짜잔. 예. 항원이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어. 뭐 들어온 거야? 항원, 세균. 뭐 들어온 거야? 바이러스. 뭐 들어온 거야? 곰팡이. 뭐 들어온 거야? 원생생물. 항원.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더니 들어왔단 말이야. 내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누가? 대식세포. 대식세포 이름 뭐라고? 큰 포식세포. 대자가 큰이잖아. 그냥 큰 포식세포. 가! 뭘 잡아 죽여? 그렇지. 항원을 잡아 죽이지. 그건 무슨 작용이야? 염증 작용이지.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지? 걔를 단백질 덩어리지. 걔를 내 몸에다 뭐 한다 그래서 붙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을 잡아 죽이고 그 껍데기를 내 몸 표면에다 붙여. 그게 대식세포의 작용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식세포를 잡아 죽이면, 대식세포가 잡아놓지, 그러면 항원 단백질이라. 얘 이름을 뭐란다고? 항원 단백질. 그 항원 단백질을 내 몸에다 붙여놓지, 그러면
자, 그러면 대익세포에 항원 단백질 있어요. 항원 단백질 있지? 그러면 여기 있네.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야 이런 항원이 지금 침입했니? 라고 보조 T 림프구가 그 항원 단백질을 가져가는 애야.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는 그 항원 단백질을 가져오는 애야. 다시 보조 T 림프구는 그 항원 단백질을 가져오는 애야. 다시 보조 T 림프구는 그 항원 단백질을 가져오는 애야. 그러면 그 항원 단백질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지가 증식을 하는 거야. 쫙! 이런 새끼들이 지금 내 몸에 들어왔단 말이야? 하고 그 항원 단백질 가지고 증식을 해.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 항원 단백질을 보조 T 림프구가 자, 암기해야 돼. B 림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B 림프구야. 그럼 이 B 림프구가 항원 단백질을 뭐해? 분석하는 거야. 지금 내 몸에 이런 항원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B 림프구는 보조 T 림프가 갖다 준 항원 단백질을 분석해. 이런 새끼가 내 몸에 들어왔구나 라고. 알겠니? 그러면 이걸 분석하는데 보통 평균 2에서 3일 정도가 걸려.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2, 3일 아픈 거야. 내가 평균, 저 새끼가 세균이라 그러면 내가 세균성 질병에 걸리면 평균적으로 한 2, 3일 아픈 거야. 2, 3일. 알겠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러면 이 2, 3일 이후에 내가 이제 저 새끼가 어떤 건지 다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니네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얘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바로 뭐야? 이 B 림프구가 분화된다 그래. 분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B 림프구가 내가 이 새끼야 뭐야 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B 림프가 분화됩니다. 그래서 B 림프가 딱 분화되지. 두 개. 이름 암기, 기억세포. 이름 암기, 무슨 세포? 형질세포. 이렇게 분화되는 거야.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해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 세포야? 형질세포야. 형질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 여기서 뭘 만드는 거야?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잘 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항체를 만드는 거야. 얘가 항체는 Y자처럼 생겨서 저 우리 책에선 뒤에 있는데 이렇게 생긴 단백질 덩어리인데 요 앞에 요게 큰 가지, 이게 작은 가지거든. 이 작은 가지에 이렇게 형태가 달라. 이렇게 형태가 달라. 이렇게 Y자로. 그래서 여기에 저 항원을 꽉 잡아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형태가 다. 이게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Y자 가지, 작은 가지가 이런 모양을 갖는 거야. 이 모양 갖는 걸 뭐라 그럴까? 특이적 반응하게끔. 그래서 특이적 반응하게끔 이 Y자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2, 3일 걸리는 거야. 너 단백질이 저렇게 생겼구나. 단백질의 특징이 저렇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지가 형질세포가 되면 이렇게 Y자 모양의 뭘 만드는 거야? 항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항체 어디서 만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항체 어디서 만들어?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거야. 다시 항상 암기돼야 되는 거야. 자, 간다. 그래서 항체 어디서 만들어?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거야. 다시 항체 어디서 만들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 자, 시험 문제 오답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오답은 B 림프계에서 형질세포가 형성돼. 무조건 틀리는 말이야. B 림프계에서 형질세포, B 림프계에서 항체를 만들어. B 림프계에서 항체만 못 만들어. B 림프가 무슨 항체를 만들어.
알겠니? 두 번째 오답은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못 만들어, 기억세포는. 누구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 형질세포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면역 계속 갈게. 그러면 항체가 딱 만들어지지. 그러면 우리는 그 질병으로 다 치료가 돼. 왜 그런지 봐, 다시. 자, 갑니다. 여기 온 거야. 염증 오지? 자,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염증 반응이라는 거 봐. 원래 염증 반응이라는 건 여기에 큰 포식세포가 이 것들을, 항원들을 다 제압해야 되지. 못 제압해. 왜 못 제압해? 그래, 저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속도보다 저 항체들이, 항원들이 증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 너무 빠르게 증식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2, 3일만 버티면 어떻게 돼? 아까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 항체 만들지. 항체는 뭐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항체들이 무한히 증식돼 있는 거야. 항체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여기 구멍이 넓어졌지? 그러면 이 항체들이 무진장 오는 거야. 그래서 항체들이 와갖고 다 이 항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Y자 가지로 딱 잡아놓는 거야. 그럼 Y자 가지가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항원들이, 그렇지, 이동을 못하겠지. 딱 잡아놓으면 뭘 못하겠어? 증식을 못하겠지. 그러면 이동과 증식이 안 되지. 그러면 쥐가 아무리 많아도 이동과 증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고여 있겠지. 그러면 대식세포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항체가 안 만들어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 새끼들이 증식 속도가 겁나 쫙 빨라지겠지. 대식세포 아무리 잡아 죽여도 걔들의 증식 속도가 또는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럼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만 만들면 그 병이 안 걸려? 항체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체가 생성됐대. 그러면 안 죽어. 알겠니? 자, 해볼게. 우리 가장 흔했던 걸로 하자. 코로나. 코로나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항원이야. 근데 그 항원이 들어와서 코로나 항체만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어때? 안 죽어. 알겠어요? 또 뭐 있어? 감기? 감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안 죽어. 그 항체가 들어오면 그 항원들을 증식, 이동을 못하게 다 막아버렸지. 그거 다 죽는 거야. 때려잡아 죽는 거야. 됐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면역이 되는 거야. 면역이. 면역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면역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근데 보통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이걸 다 뭐 이상하게 노트에다 써서 1번 누구, 2번 누구 그걸 외우더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이렇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됐습니까? 다시 순서 잘 봐. 갑니다. 항원 진입. 대식세포 출발. 대식세포에서 뭐 했어? 항원을 잡아 죽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 못 잡아 죽이니까 항원 껍데기를 뭐에다 붙여? 지 몸뚱이에다 붙여. 그럼 누구 출발? 보조 T림프구. 이름이 보조 T림프구니까 이 새끼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애야? 운반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 거? 항원 단백질을. 항원 단백질을 운반해 주는 거 누구?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가 누구한테 갖다 줘? B림프구. 자, B림프구. 그럼 B림프가 뭐야? 아, 이런 놈들이 들어왔군 하고 뭐 하는 거야? 항원 단백질 분석. 알겠니? 항원 단백질 분석. 며칠 걸려? 평균 이틀. 한 이틀에서 많으면 3일. 됐냐? 한 이틀 동안 아파. 그동안 어떻게 돼? B림프구에서 항원 단백질 분석. 자, 분석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분화. 아, 너 분석 끝났어? 그래서 내가 분화돼서 무슨 세포 만들어져? 형질세포.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었어? 항체 생성. 항체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항체들이 가가지고 저 항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렇게 잡아두는 거야. 얘가 죽이진 못해. 잡아두는 거야. 그럼 잡아두면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이동도 못하겠지?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누가? 대식세포가 이것들을 싹
다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이걸 뭐 하면 돼? 고름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고름이 되면 어때? 짜내든가. 피부에 있는 건 짜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건 내 몸체 안에 있는 건 못 짜내겠지. 괜찮아. 우리가 어때? 얘도 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 효소가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 녹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면역. 됐니? 무슨 면역? 1차 면역. 1차 면역. 알겠니?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1차 면역이야. 그럼 우리 시험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2차 면역. 알겠니? 두 번째 면역인데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해한다. 2차 면역은 뭐야? 이 항원이 한 번 들어왔어. 1차. 쭉 이런 반응이 일어났지. 그런데 저 항원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저 항원이 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걸 2차 면역이라. 그걸 2차 면역. 또 들어왔지? 그럼 어때? 저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은 어마무시하게 진화된 동물이야. 누가 있어? 그렇지. 기억세포가 있어. 기억세포가 있는 거야. 기억세포. 그러면 1차 면역을 통해서 아까 뭐 됐어? B림프가 뭐 만들었어? 형질세포 만들어서 항체 만들어놨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다 넣어놨어? 기억세포에다 넣어놨지? 근데 저 새끼가 또 들어오면 이 기억세포가 됐니? 바로 반응을 즉각하는 거야, 즉각. 그러니까 아까 이 정보가 와서 분석하는데 한 이틀 걸린다 그랬지? 내가 그럼 뭐 한다 그랬지 아까? 한 이틀 아프다 그랬지? 됐니? 건강한 사람들도 2, 3일은 아파. 됐니? 근데 기억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저 새끼가 또 들어왔어. 두 번째야. 2차 침입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옛날? 이 새끼들 옛날에 들어왔잖아. 무슨 필요가 없어. 분석될 필요가 없지, 시간이. 그럼 즉각 다시 어떻게 돼? 여기가 중요한 거야. 즉각 이 기억세포가 어떻게 되겠어? 항체를 만들어. 라고 하면 들린단 말이야. 항체는 아까 어디서만 만들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틀려오는 애들이 어디서? 기억세포에서 항체 만들어. 안 만들어. 기억세포는 정보를 저장한 세포야. 그러니까 너 들어왔니? 그러면 이 정보를 바로 즉각 꺼내서 얘가 다시 뭘로 만들어져? 형질세포. 얘가 형질세포. 다시 그러면 뭐야? 기억세포로 다시 분화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즉각 뭐 만들어? 항체를 즉시 만들어버리는 거야. 즉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들어온 뭐에는? 항원에게는 아프는 시간이 없어. 알겠니? 우리는 두 번째 들어오는 항원한테는 아플 시간이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험문제로 내면 지금 이거 이해됐지?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맨날 이게 뭐야? 자, 간다. X축이 시간이야. Y축 잘 봐야 돼. Y축이 항체야. Y축이 항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이 쭉 지났어. 갑자기 여기서 뭐가 들어와? 항원이 침입했어. 됐니? 항원이 침입한 거야. 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고 치자. 됐니? 바이러스가 침입했어. 자, 바이러스가 침입했어.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고! 항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최소한 며칠은 걸려. 그래, 2, 3일은 걸려. 건강한 사람도 2, 3일은 걸려. 그러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또 오래 걸려.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오래 걸려. 그래서 늙으면 힘들어. 항원이 들어오면 오래 아파. 한번 감기 걸리면 막 3, 4일 아예 아파. 근데 너희들은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그지? 나도 하루 이틀이면 나도 아직 젊어서. 알겠니? 됐어? 자, 갑니다. 항원이 침입했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항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항체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오, 항체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항체가 나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어떻게 돼? 병이 거의 낫는 거야. 항체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병원균들이 증식 못하겠지? 다 잡아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돼? 대익세포가 그걸 다 먹어버리면 되겠지? 딴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아있던 이 항체들은
남아있던 항체들은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 시간이 지나면. 항체들도 단백질 덩어리니까 사용하고 남은 항체들도 내 몸 안에 뭐 있어?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있는 거야. 니네 일 다 했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단백질 항체들,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항체들도 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싹 녹여야 되는 거야. 저게 어디 있는 거거든? 피에 있어. 그러니까 항체들이 나왔는데 안 녹으면 피 속에 뭐가 많아져? 단백질이 너무 많겠지. 그럼 피가 어떻게 되겠어? 너무 끈적끈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체가 일을 다 하면 내 몸에선 자연스럽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서 그 남아있는 항체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니네 다 일 다 했으면 이제 없어져 하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그건 치유가 끝난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1차 반응으로 치유가 다 끝난 거야. 이 Y축의 항체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항원이 며칠 있다가 또 들어왔어. 1차 항원 침입, 2차 항원이 또 들어왔어. 2차 항원이 또 들어왔어. 2차 항원이 또 들어왔어. 2차 항원이 또 들어왔어. 2차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새끼가 두 번째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하니까 외워둬.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즉각. 바로 누구가 있어서? 기억세포가 있어서. 알겠니? 기억세포가 있어서. 그래서 기억세포가 있으면 들어오니? 이런 아플 시간 없어. 즉각.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항체도 대규모로 쫙! 알겠니? 즉각 쫙! 알겠니?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보가 있으니까. 왕창 만들어서.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증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서. 알겠니? 이거 옛날에 내가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군인으로 설명해 줬단 말이야. 적군 한두 마리가 들어왔지. 군인 100만 마리가 가서 어떻게 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면역으로는 괜찮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약을 자주 먹이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때? 크면서 뭣도 먹어봐야 돼. 똥도 좀 먹어보고. 알겠니? 똥 속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있겠지. 어렸을 때 좀 아파보고. 흙도 좀 집어먹어보고. 논바닥 같은 데 가서 손으로 흙장난도 쳐보고. 그러면서 내 몸에 수많은 뭐가 생겨야 돼. 그렇지. 기억세포가 생겨야 돼. 우리는 약을 먹으면 기억세포가 안 생겨. 약을 먹으면 항원이 들어왔지. 그럼 내 몸이 아파서 비림프구에서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2, 3일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게 힘드니까 약을 먹여버리면 그 약물이 그 항원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약물이 항원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아이한테는 뭐가 안 생겨? 그렇지. 기억세포가 생길 여력이 없겠지. 그러니까 어릴 때마다 약 주고 어릴 때마다 약 주고 아프면 약 주고 아프면 약 줘버렸더니 애가 커서도 맨날 감기에 걸리고 커서도 조금만 뭐 흙장난을 치면 흙을 만지면 계속 아프거나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항원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좀 노출될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 시골에 사는 애들이 훨씬 더 그래서 건강한 거야. 약도 만지고. 강아지도 그래. 알겠니? 그 시골에 사는 시고르종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알겠니? 시고르종이라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냥 논밭 뛰어다니고 똥도 좀 먹고 마당 뛰어다니는 새끼들은 막 아무거나 먹지.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뭐가 많겠어? 그렇지. 무슨 세포? 기억세포, 면역세포 아니로 기억세포가 많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앵간한데 아프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 아프면 약 먹이고 아프면 약 먹이고 아프면 약 먹이니까 얘가 외출만 했다고 막 영상 녹화인데 아무튼 그래.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1차 면역, 2차 면역이야. 자, 계속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는 거야. 바로 뭐야? 이걸 그대로 가면 백신. 자, 이제 백신이 뭐야? 자, 이거 그대로 둘 거란 말이야. 백신이 뭐야? 그렇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항원. 그렇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항원이란 말이야. 우리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코로나로 하자. 코로나 때 뭐 맞았어? 코로나 백신 맞았지? 이건 뭐야? 코로나 항원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아주 약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백신은 우리 책에는 없어. 백신은 사백신하고 생백신이 있어. 즉
죽은 코로나균이야. 죽은 코로나균을 내 몸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죽어있는 균인데 내 몸에 들어오면 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뭐로 역할을 해주길 바래? 항원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죽은 거지만. 알겠니? 그럼 거기서 뭐 있어야 되겠어? 대식세포가 그 죽은 항원을 갖다가 항원으로 인식하면 보조 T림프가 갖다가 B림프한테 갖다 주고 그걸 1차 면역을 일으켜놔야 되는 거야. 그럼 진짜 코로나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바로 즉각 2차 면역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사백신. 죽은 항원을 집어넣는 거야. 그냥 알아만 둬. 근데 죽은 항원은 안전하긴 한데, 안전하긴 한데, 항원이 작동이 잘 안 돼. 죽은 새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그 코로나 백신도 세 종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신으로서 어때? 안전하긴 한데 잘 기능을 안 하는 애가 있어. 그 무슨 회사 이름 뭔지 까먹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뭘 써? 생백신을 써. 살아있는 걸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인간이 최대한 뭐 하겠어, 애를. 그렇지, 억제시켜서. 아주 살아있는 코로나균인데 인간이 그 균을 가장 억제시킬 대로 억제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코로나 백신을 주사로 맞은 거야. 됐어? 걔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진짜 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진짜 균이니까. 면역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지.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균을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면역력이 약했던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무슨 뜻이야? 보통 사람은 이틀, 3일이면 항체가 만들어질 텐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어때야 돼? 면역이 일어나는데 3일 이상, 4일, 5일, 일주일 만에 면역이 일어난다고.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새끼가 들어와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해버려? 그 새끼가 증식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즘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어때? 그때는 국가에서 비상 상태여서 백신 주사를 놨는데 그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야. 알겠니? 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신 이제 뭔지 알았지? 자, 백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그래프 그대로 쓰는 거야. 백신이니까 뭐가 돼야 돼? 인위적 항원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 항원을 넣으면 됐니? 이게 들어와서 뭘로 작동하는 거야? 항원으로 작동해서 1차 면역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실제 항원이 들어오는 거지. 실제 항원이 들어오면 그때 즉각 반응할 수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신이 개발됐어. 백신이 개발됐다고. 알겠니? 백신이 개발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인간은 그 병으로 죽지 않게 된 거지. 알겠니? 그 우리는 무슨 백신 맞았어? 매년 뭐 맞아? 백신은 우리말로 하면 예방주사야. 알겠니? 무슨 매년 독감 예방주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 올해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 같아. 미리 백신 주사를 맞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감기를 잘 안 걸리게 되고. 또 뭐 있어? 많아. 알겠어요? 뭐 장티푸스, 그래. 장티푸스도 옛날에 사람이 많이 걸려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장티푸스 백신 맞아서 안 죽는단 말이야. 장티푸스도 있고 또 뭐 있니?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이런 거. 이제 알았지? 나는 이제 뭣도 알려줬어? 면역, 백신도 알려준 거야. 자, 계속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갑니다. 자, 이제 끝났어.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무슨 면역이라 이름을 붙이냐? 이 과정을 체액성 면역이라 이름을 붙여. 이걸 체액성 면역. 이걸 뭘 한다고? 체액성. 체액성 면역인 이유는 뭐야? 항체가 뭐 타고 다녀? 피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체액. 몸의 액체성.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액체로 면역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야. 체액성 면역인 거야. 알겠니? 자, 간다. 면역의 두 번째야. 2단계야. 아까 보조 T림프구가 어때? 뭘 갖고 왔어? 항원을 가지고 왔지? 얘네들이 됐니? 증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야?
세포 독성 면역이 돼. 다시 세포 에이씨, 됐어? 뭐라 그런다고?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바뀌어.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전달자 역할을 하는 애들은 보조 T림프구야.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봐라. 자, 봐. 항원이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지? 자, 이게 세균이야. 그 들어온 항원들은 어디에 있어? 그래, 세포에서 증식하는 거야. 무슨 세포든지 이런 세포에서 증식하겠지. 그러면 이 세포는 지금 어떻게 돼? 항원에 많이 감염이 된 거지. 저게 바이러스라고 해보자. 그럼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지만 누구 거 가지고? 그렇지. 세포 거 가지고 물질 대사 해버리겠지. 여기서 증식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아까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정보가 있지.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 항원과 같은 놈한테 됐니? 이 세포가 혹시 감염됐나? 하고 찾아다니는 놈이야. 다시. 그러니까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가지고 다니지. 그리고 항원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 혹시 이런 항원에 감염됐니? 이 새끼 감염된 것 같은데, 이런 학원에 감염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감염된 것 같으면 저 보조 T림프구가 이 세포를 공격해. 그래서 이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내 세포인데, 됐니? 너 항원에 감염됐지? 그럼 너 죽어, 이 새끼 하고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세포에 가서 독성으로 작용한다. 세포 독성 T림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어. 알겠니? 대표적인 예로, 이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은 뭐 있어? 다른 생물로부터, 자, 봐. 이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받았다 치자. 만약에 여기에 누구의 콩팥을 이식을 받았어. 이건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거지. 그러면 이 콩팥을 돌아다니는 보조 T림프구가, 이건 항원은 아니야. 항원은 아니지만 다른 세포가 되겠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얘가 다니면서 이 세포가 내 세포는 아닌데? 내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거 아니네? 나랑 교류가 안 돼. 이런 거 있어. 검증하는 게. 됐니?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래서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어떻게 해? 이식받은 콩팥을 공격해서 얘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한테나 이식받을 수 없지. 그래서 부모나 형제들, 나랑 뭐가 가까운 거야? 그렇지? DNA가 가장 유사한 사람한테 이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이라도 제가 덜 공격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할까? 이종간 이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심장인데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이종, 다른 종,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았어. 알겠니? 그래서 이걸 이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저 보조 T림프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계속 주입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기능이 억제가 되겠지. 얘네들의 기능을 억제시켰겠지. 그러면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사용을 해도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7일 동안 살다가 죽었어. 이건 엄청난 성공에 가까워. 그 전까지는 7일은커녕 7초도 안 돼. 돼지의 심장이 딱 이식되고 혈액을 공급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어떻게 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거부 반응이라래.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죽었단 말이야. 근데 7일 동안이나 그 사람이 생존해 있었어. 그러면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우리가 돼지의 심장을 갖다가 갈아 껴도 되고 콩팥이 좀 이상하면
돼지 곰팡 갖다 끼워도 되고, 위가 안 좋으면 돼지 거 갖다 끼워도 되고, 그럼 사람이 몇 년 살 수 있어? 평생은 못 살지. 왜냐하면 그 기관들을 이식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어. 노화로 인해서 죽지. 다만 뭘로는 안 죽겠다는 거야. 질병으로 죽지 않는 거지. 노화로 죽는 거지. 그럼 그때는 진짜 150살, 200살 이렇게 사는 세상이 곧 온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처럼 좀 엔진이 망가지면 엔진만 드러내서 바꾸고, 바퀴가 망가지면 바퀴만 드러내서 망가지면 되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알겠니? 아무튼 그런 거야. 자, 외웁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가 가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면역은 면역 중에 무슨 면역이라 그래? 세포를 죽인다 해서 이 면역을 무슨 면역이라 그래? 세포성 면역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무슨 면역? 그렇지, 체액성 면역. 면역은 크게 세포성 면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구별이 확실하게 되죠. 근데 얘는 어떨 것 같아? 엄청 응용돼. 응용이 엄청 많이 된단 말이야. 뭘로도 응용될 수 있어? 백신을 맞는 것도 응용될 수도 있고. 됐니? 어떤 쥐 있어. 앞으로 문제는 그렇게 나와. 내가 쥐가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 쥐. 됐어? 쥐. 됐니? 쥐가 있어. 이 쥐한테 됐니? 그래서 항원을 주입해. 항원을 주입할 거야. 이런 문제 잘 들어. 내가 쥐한테 항원을 주입할 거야. 그리고 2, 3일 후 이 쥐의 뭐를 꺼내. 자, 이제 거기서 한다. 여기서 뭐를 꺼내는데 잘 봐. 아까 했던 거야. 꺼내는데 잘 봐. 기억세포. 뭐를 꺼내. 여기서 뭐 꺼내? 항체. 항상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이 쥐한테 항원을 주고 얘 항체하고 기억세포인데 뭘 꺼내? 피를 꺼내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뭘 꺼냈는데 잘 봐. 이 항체 어딨니? 라는 거야. 그것도 해야 되겠다. 됐니? 너희들이 이름을 모를까 봐 이름을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잠깐만, 너희들 이름을 모르겠구나. 이것도 중학교 때 용어고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용어는 쓸 줄 알아야 돼. 해볼게. 그 용어를. 혈액용이야, 혈액. 자, 간다. 우리가 혈액이 있지. 혈액이 있어. 피야. 피를 원심분리로 쭉 돌려. 쭉 돌려. 그러면 피가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지. 그렇지. 그러면 밑에 가라앉는 게 있고 떠 있는 게 있어. 그 용어 뭐라 그래? 가라앉는 걸 뭐라 그러지? 가라앉는 거 뭐라 그래? 가라앉는 거 뭐라 그래? 가라앉는 거. 혈구. 그렇지. 혈구. 됐습니까? 그럼 누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액체가 나와. 알겠니?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혈장. 혈장이야. 오케이. 요건 안 해?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혈구에는 뭐 있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잘 봐야 돼. 혈장에는 뭐 있어? 혈장. 혈장에 뭐 있어? 여기에 뭐 있어? 항체가 여기 있는 거야, 항체는. 항체는 단백질 덩어리야, 단백질이야. 그래서 혈장에 있다고, 혈장에. 항체는 어디 있다고? 혈장에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용어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그렇지? 용어를 혈구, 혈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써서 그래. 왜 그런지 봐. 이 혈장에는 소량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소량의 단백질이 있어. 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을 응고하는데 조금 역할을 해. 혈액을 응고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저 단백질이 다른 사람한테 이 혈장을 주입을 하지. 이 혈장을 주입해. 다른 사람한테 혈장을 주입하면 요 단백질이 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는 다른 생물체한테 가서 항원으로 작동을 해. 왜?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면 그걸 항원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 다시
우리는 혈액을 많이 졸리냐? 우리는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돌리면 뭐랑 뭘로 나눌 수 있어? 혈구랑 혈장으로 나눌 수 있지. 근데 그 혈장에 항체가 있는데 그 혈장에 소량의 단백질이 있는데 혈액의 응고를 역할하는 단백질이 있어. 근데 그 단백질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항원으로 작동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혈장을 주사로 맞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의 혈장을 주사로 맞으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요 단백질이 문제라 그랬었지. 요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야. 알겠니? 요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래, 혈장 중에 요 단백질을 제거해버려. 그러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 혈청으로 바뀌는 거야. 혈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책에 혈청 주사를 맞아. 무슨 주사 맞은 거야? 혈장 주사를 맞은 거야. 근데 혈장 중에 단백질을 제거했지. 그러니까 안전한 혈장인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 가끔 계속 나와.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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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혈청. 그러면 혈청에 뭐가 있어? 여기에 항상 항체가 있는 거야. 여기서 항체가 있는 거야. 됐어요? 아이고,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자. 알겠어? 자, 보자. 그리고 아까 기억세포 있지? 기억세포는 뭐겠어? 기억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이야. 백혈구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기억세포는 어디 있겠어? 그래, 여기에 있는 거야, 기억세포. 여기에 기억세포가 있는 거야. 즉, 혈구에 기억세포가 있는 거야. 여기에 기억세포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기억세포가 여기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 기억세포가 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단어 모르는 친구들 잘한다. 혈청. 거기에 뭐 있어? 항체가 있어. 거기에 뭐 있어? 뭐 있어? 혈구에 뭐 있어? 기억세포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아까 했던 거 마저 갈게. 얘가 쥐야. 뭐 쥐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쥐한테 내가 아까 뭘 줬지? 항원을 공급했어. 항원. 이 쥐한테 뭘 공급했다고? 항원. 그럼 얘는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됐니? 1차 면역이 일어났어. 됐니? 그리고 이 쥐에 뭔가를 꺼내. 그래서 뭔가를 꺼내. 이렇게 꺼내는 거야. 혈청을 꺼내. 혈청. 알겠니? 혈청을 꺼내. 그러면 이 혈청에 뭐 있어야 돼? 그 항원에 대한 뭐가 있겠어? 항체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항체는 어디에 쓰이겠어? 그 항원의 치료제로 쓰여. 항원의 치료제로 쓰여. 왜? 어떤 쥐새끼가 어떤 쥐야? 어떤 쥐가 저 A라고 할게. A 항원이 걸렸어. 이 쥐가. 됐니? 그럼 얘가 A 항원에 들어오면 됐니? 이 쥐 1차 항원에서 꺼낸 이 항체를 갖다가 주사를 뻑 하고 놔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한테서 면역이 생기기 전에 뭐가 들어왔어? 항체가 들어왔지. 다량의 항체가 들어왔지. 그러면 이 항원을 얘가 무력화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얘 몸에서 면역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면역이 안 일어나는 거지. 마치 뭔 거야? 병이 들어와서 2, 3일 동안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프기 전에 뭐가 들어온 거야? 치료제가 들어온 거야. 알겠니? 그러면 시험 문제 뭐겠어? 얘한테 다시 저 A 항원을 주사하면 얘는 2차 면역이 일어나겠어? 1차 면역이 일어나겠어? 이것들이 1차 일어나, 2차 일어나, 차. 1차 일어나, 2차 일어나, 차. 얘는 다시 1차 면역이 일어나겠어? 2차 면역이 일어나겠어? 내 귀에는 차밖에 안 들려. 어우, 혜민. 1차, 2차. 그래, 1차가 돼야 되겠지. 왜 그래? 아니, 아까 항원에 감염된 적이 있지만 내 몸에서
기억세포가 생기려면 항원이 들어와서 비림프구가 뭐 되는 동안이 필요해? 분석하는 시간 2, 3일 필요하다 그랬지? 근데 이 새끼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 몸에서 생긴 항체를 그대로 주사로 맞아버렸겠지? 됐습니까? 주사로 맞아버렸겠지? 그러면 다시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럼 면역세포 나한테 있어 없어? 없잖아.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뭘로 시험에 나오냐면 뱀이야, 뱀. 우리나라는 뱀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알겠니? 저쪽 동아시아나 이쪽은 습지대, 뭐 어디 아까 베트남, 태국, 대만은 모르겠다. 이쪽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알겠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뭘 가지고 있어? 그치, 뱀, 뭐 치료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부가 뭐 할 때, 농사 나갈 때 그 치료제를 가지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뱀에 물리면 뱀 독이 들어왔겠지. 그럼 그때 바로 뭐야? 치료제라는 건 항체를 가지고 다닌다는 소리야. 그럼 바로 내가 주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뱀 독을 항체가 다 무력화시키겠지?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서 묻는 질문은 뭐겠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뱀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렇지, 안 생긴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알겠니? 그럼 다음 농사 짓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뱀 치료제 또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맨날 나오는 문제 형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바꾸고 여기서 살짝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얘한테 항원 줬지? 이번에는 얘 기억세포가 있어. 됐니? 얘한테 뭘 줬어? 항원을 줬지? 항원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3, 4일 있다가 얘 기억세포를 뽑아내.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다른 쥐한테 또 주사를 해놨어. 다른 쥐한테 이 기억세포를 주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쥐는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얘는 이 항원에 대한 1차 면역이 자동으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음번에 A 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즉각 바로 반응하겠지. 왜? 나한테 기억세포를 주사해 놓은 적이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걸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면역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워낙 많이 응용되니까 기억세포, 항체, 혈청. 혈청이라는 단어 알았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주사가 혈청이고요. 혈청의 다른 말이 혈장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다. 세포성 면역이다. 그러니까 뭐야? 감염된 세포를 때려잡는 거. 뭐라고? 세포성 면역. 누가 하는 거야? 그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하는 거야. T 림프구가 어디서 만들어졌어? 골수. 어디서 성숙됐어? 가슴샘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했으니까 또 뭐 여기 있죠?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서 또 잠깐 얘기할까?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그러니까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두 가지지. 됐어요?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식을 받으면 됐니? 이식 환자들한테 뭘 일으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암이 왜 치료가 안 돼? 우리가 암이 치료가 가장 안 되는 병이 뭐야? 암이지. 암이 뭐야? 자, 생각해봐. 우리 병원체 생각해봐. 균,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암이 없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인데 암은 뭐야? 그지? 병원체 중에 암이 없지? 왜 암이 없어? 암이 뭐야? 어? 뭐라고? 죽어야 될 세포? 뭐 비슷한 거야. 잘 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이게 피부야. 내 피부야. 내 피부야.
근데 내 피부가 상처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안에서부터 피부가 다시 뭐 돼야 돼? 세포 분열을 해온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오는 거야. 이렇게 뭐 세포 분열을 쭉쭉 해오는 거야. 이렇게 세포 분열을 쭉쭉 해서 원래 있던 세포랑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상처가 나도 새로운 피부 세포가 나와서 딱 멈춰야 되겠지. 알겠니? 근데 암은 내 세포인데 얘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이 증식되는 거야. 이렇게 세포 분열이 계속 증식되는 거야. 이렇게 세포 분열이 계속 증식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비이상적으로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이 계속 증식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커지면 그렇지 다른 데로 가기도 해.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암이 전이 됐다 그러는 거야. 겁나 무서운 거야. 알겠니? 근데 왜 우리는 얘가 치료가 안 돼? 왜 치료가 잘 안 되겠어? 내 거잖아. 어쨌든 비이상적으로 막 세포 증식되지.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너 이상해. 그랬더니 세포가 그래. 우리 편이야. 그러는 거야. 어? 내 거네? 그렇구나. 근데 너 왜 세포 분열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내 자가 면역이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얘가 이상한데 세포 독성 T림프는 가서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암세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가 아니라 비이상적으로 그냥 증식하는 내 세포야. 그러니까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작동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가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약물에 의해서나 다른 물질에 의해서 어떤 세포가 됐니? 파괴돼야 되지 내 스스로 자가 면역으로 치료가 안 돼. 알겠니? 굉장히 무서운 거야. 세포 독성 T림프고. 알겠어요? 암도 여기서 얘기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까?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알았어. 하나만 하던 거 마저 할게요. 나 알았어. 하던 거 마저 하고 잠깐만 하고. 됐니?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지. 됐니?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걸 뭐라 불러? 이걸 연골이라 그래. 알았다 이거! 이걸 연골이라 그래. 연골. 알겠니? 그래서 뼈 마디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거 하면 한 대 맞겠어. 조금 있다 내가. 됐니? 이렇게 연골이라 그래. 알겠니? 연골이야. 연골이 어떻게 해야 돼? 잘 발달돼야 내가 관절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세포 독성 T림프가 저 새끼를 항원으로 인식해. 감염된 세포로 인식해. 너 조직이 이상한데? 야, 너 조직이 이상하잖아. 너 조직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세포 독성 T림프가 가서 이야! 하고 이 새끼 다 죽여버려. 그 연골이 다 닳아버려. 연골이 없어. 그러면 관절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하겠어? 그 사이에 연골이 없으면 뼈와 뼈사리가 직접 부딪혀. 엄청나게 아프대. 알겠니? 그게 바로 뭐야?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야. 내 세포를 지가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 지가 지를 공격하는 거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 세포 독성 T림프가 할 때 나오는 말이야. 알겠어요? 세포 독성 T림프를 한다. 그래서 세포 독성 T림프구, 그래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가 병원체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공격하는 거야. 체액성 면역은 아까 했던 거죠? 여기서 외워야 돼. 활성화된 B림프가 무조건 뭘로 바뀌어야 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바뀌고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야 돼? 항체 만들어야 돼. 이제 끝나가는데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야 돼?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어야 돼? 항체 만드는 거야.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보는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고 기억세포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두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